2023년 개묘년 신금일간을 일주별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묘년에 개수와 묘목이 들어오죠. 이거는 수생목하는 기운이죠. 사주팔자에 수기운이 필요한 사주는 좋은 기운이 오는 것이고요. 즉 용신이나 희신으로 작용하면 좋은 기운이 일단 들어옵니다. 수기운이 오히려 해, 희신이나 귀신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는 무해무덕한 한신으로 작용하면 그런 사주는 나쁘거나 아니면은 길한 그런 기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간의 8번째 신금은 살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걷어들이는 것이죠. 물상은 서리로 보죠. 또한 모진 기운으로 독하고 그래야 독해야 내성이 생기고 완전하게 성숙하고 익어서 자신의 방어력을 지닌 것이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신금은 만물이 번식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얘기한 세포 또는 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일간 기준으로 보면 개수는 금생수하죠. 그래서 식상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금금목화해서 재성이 되죠. 그래서 풍요성 재물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식신은 새로운 것을 즐기며 새롭거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진실되고 건강한 그런 신입니다. 남명은 장모, 혼자, 여명은 자신, 그 다음에 생식기, 생선연구, 먹을법, 글자 그대로요. 건강장수, 이런 걸 뜻하죠. 2023년 개묘년 묘지장간의 간목, 을목 중에서 간목은 정제가 되고요. 을목은 편제가 되죠. 그래서 재물, 투기, 사업, 투자 이런 것 등을 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일간이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을 꺼리고 식상과 관성을 반깁니다. 묘재성이 12운성으로 절지죠. 그래서 길이 끝난 상황에 처한 형국이니까 매우 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 상태에서 향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절초봉생, 즉 절대절명에 죽을 뻔한 그런 한국에서 유행이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성이 절지가 되면 부친과의 인연이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궁겁쟁제의 흉한 작용이 배가가 되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많은 비겁들이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겁쟁제는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폭력성도 의미하고요. 재물을 나눠 갖거나 내가 뺏어 오든지 남에게 뺏기는 그런 기운을 뜻하고, 서재, 서와 재물을 극하고요. 그 다음에 극부, 지아비를 극하고, 상처, 철을 상하게 하고, 파재, 재물을 파괴, 깨지고 부수는 거죠. 손재를 뜻합니다. 형제 자매 간 육친 간에 재물을 놓고 다툼 인연 정리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 동업 금전 관계는 일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묘년의 신금일간은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신강한 일주는 통솔력, 지도력이 강해지고요. 대인관계에서 사교력도 강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에 물론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교성 인기가 좋아집니다. 남명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고 여명은 융통성과 통솔력이 좋아져서 재성운의 재물 축적과 지출이 동시에 많아지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지만 돈도 많이 그만큼 나가는 그러한 기운에 놓인 것입니다. 신금일간을 일주별로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일주입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상으로는 서리로 봅니다.
신금은 독하다 또는 완전하게 숙성해서 생명력이 있는 모든 개체가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토지장간에 개수, 신금, 기토가 함정되어 있죠. 이것은 물이 초저온 그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안심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일주는 총명하고 자기관리를 잘합니다. 또한 매서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부탁도 거절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부탁도 못하는 맺고 끊는 주관도 뚜렷하지만 융통성과 남을 배려하는 포용력이 부족하고 또 그 신금의 금기운으로 인해서 차갑고 고지식한 느낌을 주는 일주입니다. 개묘년에 제살이 들어왔죠. 혈관과 행사 관제소의 흉한 기운이 강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까 이별 정리, 인연 정리를 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묘목, 재성, 편재가 절제에 놓인 거죠. 그래서 길이 끝난 상황에 처한 형국이니까 내가 노력한 일에 대한 성과 결실이 미약하고요. 매사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답답한 형국인 시기가 됩니다. 매우 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 상태에서 향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절처봉생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와 단절되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많이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성이 절지가 되면 부친과의 인연도 약하고요. 또 궁겁쟁제의 흉한 작용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비겁들이 죄를 놓고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겁쟁제는 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인으로 볼 수 있다고.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건 폭력성과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을 나눠 갖거나 내가 뺏어오든지 남에게 뺏기는 기운이 더 강한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처와 재물을 극하고 극부, 상처, 파재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 도전하는 거 불리합니다. 사업의 확장도 혼재가 따르니까 절대 금물이죠.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결과, 결실 이런 거를 수렴하는 시기로 버는 것보다 지키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관계는 특히 남명이 좋지 않습니다. 재성이 절지니까 아내 또는 여자로 인하여 탈이 생기거나 또는 궁겁쟁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배신수로 불화다툼, 이별수까지 따르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사일주 보겠습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합니다.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상으로는 설이로 봅니다. 신금은 독하죠. 이런 모진 기운이 있어야 완전하게 숙성하여 생명력 있는 모든 개체가 번식할 수 있는 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붉은 꽃으로 볼 수 있어요. 화로 구분한 이유는 사화로 인하여 자식, 후손 이런 걸 의미하죠. 또한 그 4월에 5월 5일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에 사냐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향기로워서 많은 나비들하고 벌들이 꿀을 나르면서 모든 식물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신사일주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의리가 있고 고든 성정으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묘년의 일간이 신강한 사주는 식신생재하죠. 그래서 나의 재능, 재주를 잘 발휘해서 재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승진, 취업, 결혼, 자식 등 좋은 일들이 생기는 한 해가 됩니다. 또한 재살이 발현되죠. 혈관과 관제수의 흉살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까
미리 알고 대인관계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묘목 재성이 편재죠. 편재가 절지이니까 길이 끝난 상황에 처한 형국이니 이는 매우 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인 상태에서 외부와 단절되고 또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단계죠.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완전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유행으로 살아남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재성이 절지가 되면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죠. 그리고 궁겁쟁제의 흉한 작용이 배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많은 비겁이 나의 재물을 놓고 다투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궁겁쟁제는 양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뜻으로 폭력성을 의미하고 재물을 나눠 갖거나 내가 빼앗아 오든지 남에게 뺏기는 기운인데 일반적으로 뺏기는 기운이 더 강하죠. 그래서 처와 재물을 놓고 쟁탈이 벌어지고 극부, 지아비를 극하고 그 다음에 철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재, 손재운이 따르는 그런 식입니다. 또한 형제, 친구, 지인 간 재물을 놓고 쟁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인연 정리를 하고 이러한 시기에는 동업, 금전관계는 일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 포함해서 직장인은 조직 내 동료 및 윗상사와 소통이 잘 안되고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절된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고요. 이럴 때는 오지랖도 불리합니다. 괜히 오지랖으로 인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간섭하려고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불리한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그냥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도 흉합니다. 그래서 운동, 명상, 수행 이거를 하면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로 심취하면서 인내력과 내공을 쌓는 시기로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불리합니다. 특히 남명은 이성운이 좋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커플 중 정말 놓치기 싫은 이성이면 경우를 따지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원룬이 길할 때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묘일지 보겠습니다. 일지의 십시는 묘목 편재가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재물력이 강하고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신묘일지의 12운성은 절이니까 에너지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용두삼이로 끈기가 부족하고 결과가 미약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일간인 신금이 일지 묘목을 극하죠. 그런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의심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면년의 묘목 재성이 절지이니까 일이 끝난 상황에 처한 형국이죠. 매우 정적이고 활동이 많이 둔화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 상태에서 향후 새롭게 시작해 하니 절처봉생의 단계인 거죠.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뻔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비에서 요행이 살아남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조직에서 동료, 윗상사와 소통이 막히고 매사 일이 지연되고 지체되니까 답답한 형국이죠. 그래서 종교 철학 등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심취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재성이 절지가 되면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고요. 궁겁증제의 흉한 작용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많은 비겁이 죄를 놓고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겁증제는 또 양인의 뜻도 가지고 있죠.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뜻으로 폭력성을 의미하고 나의 재물을 나눠 갖거나 내가 다시 뺏어온다든지 남에게 뺏기는 기운을 뜻하죠. 대부분 좀 뺏기는 기운으로 더 강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처와 재물을 극하고요. 그 다음에 극부, 지아비를 극하고 상처, 철을 상하게 하고 파재, 손재수가 생기는 그런 흉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형제, 친구 간, 지인 간 재물을 놓고 다툼하고 그거로 인해서 인연 정리를 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동업, 금전관계는 일제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녀관계도 불리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 중 커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반목이 되면서 이별수가 따르니까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신의 일주 보겠습니다. 일제의 해수상간이 놓이죠. 천간의 신금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완벽한 성향이 있는데 날카로움이 가중되면서 두뇌 회전도 좋고 사리 판단에 냉정하고 예리한 성정을 갖춘 일주입니다. 신의 일주는 언변이 뛰어나고 두뇌도 좋죠. 신금 특유의 예민하고 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잦은 일주입니다. 전문 연구직, 문학, 예능, 예술 쪽에 그 창의적인 직업군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면연에 제살이 들어오죠. 혈관과 횡사, 관제수의 흉기운이 강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요.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편재, 묘는 편재에 놓이죠. 신금 기준에서요. 그래서 재성이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친과의 인연이 박하고 군겁쟁제의 그 흉한 작용이 배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비겁이 죄를 놓고 다투는 시기죠. 이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활동력도 많이 둔화되고 따라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빠지는 시기가 되는데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인내심과 내공을 기르면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한 군겁쟁제는 양인의 뜻으로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죠. 재물을 나눠 갖거나 내가 뺏어오든지 남에게 뺏기는 기운인데 대부분 빼앗기는 그러한 형국이 많습니다. 처재, 처와 재물을 극하고요. 극부, 지아비를 극하고 상처, 처에게 상처를 주고요. 파재, 현재 파산하는 거죠. 이러한 흉한 기운들이 들어옵니다. 형제, 친구 간, 지인 간 재물을 놓고 다투고 인연 정리를 하는 시기죠.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미리 동업이나 금전관계는 일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는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하고요.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서 오지랖을 펴는 것도 불리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 술을 마시면 더 흉해집니다. 운동 또는 기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오기 쉽고요. 교제적인 커플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불화다툼을 피해야죠. 이별수가 따르니까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신일주 보겠습니다. 신금은 살성을 의미합니다. 수렴, 수확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상은 설입니다. 신금은 독하죠. 모질어야 완성하게 숙성하여 생명력이 있는 모든 개체가 번식할 수 있게 만드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장간에 경금, 신금이 암장되어 있죠.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에는 가장 중요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로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신유일주는 간여지동으로 유금, 지장간의 경금, 신금 모두 금으로 똘똘 뭉친 일주죠. 따라서 자신감이 넘치고 타인 간섭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주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 불화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래도 그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격감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연에 묘유충이 왔죠? 이거는 재앙지충이죠. 그래서 상충을 가장 흉하게 오는 겁니다. 이것은 각 계절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충을 하는 것이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형국이 되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손상이 됩니다. 재앙지충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대인관계를 줄여야 됩니다.
일을 벌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손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매사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초래하는 일이 잦을 것이고요. 사람으로 인한 그 상처, 배신, 불화, 다툼으로 인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일로 속을 썩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화 다툼이 잦아집니다. 제설도 들어왔죠? 혈관과 횡사, 관제수의 그 흉기운이 강해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녀관계는 불리합니다. 신중하게 미리 알고 잘 판단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특히 남명은 재성이 절이니까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교제 중 커플은 서로에게 불화 다툼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별수가 따르니까 미리 알고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